이 강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함에 있어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알기 쉽게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강의로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강 전자상거래법의 총칙, 제2강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 제3강 청약처리 제도와 결제대금 예치 제도, 마지막 제4강은 행정규제와 벌칙입니다. 이 강의를 담당하게 될 저는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에 재직 중인 고영석 교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통신판매의 정의에 관한 문제고요.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자 갑은 소비자 을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 문자를 보냈으며 을은 갑에게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문자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하였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갑과 을 간의 계약은 통신 판매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하는가? 이 문제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계약서에 A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했을 경우에 을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질문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규율하는 거래 형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 중 상행위를 말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통신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는 통신판매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전화권유 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전화를 이용하여 재화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통화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전화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전화통화를 통해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면 통신판매와 전화권유 판매 모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방식의 거래는 전화권유 판매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해설 두 번째입니다. 전화권유 판매와 통신판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 구매 의사 변경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기간에 있습니다. 즉,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에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이지만 통신 판매는 7일이게 됩니다. 따라서 전화권유 판매라고 한다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즉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통신 판매에 해당한다면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호 통신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7조 청약철회 등입니다. 제1항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가 있다. 제1호 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제2호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제3호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 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자,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화권유 판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제2조 제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호 전화권유 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제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청약 철회 등 제1항 방문 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제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가 있다. 제1호 제7조 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제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제2호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 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감옥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남옥 방문 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목 방문 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3호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제4호 방문 판매자 등이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휴대폰에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 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후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해가지고 특수판매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지침에서는 해갖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응답을 함으로에 있어서 추가적인 구매 권유 없이 고객의 주문만 접수하는 형태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통신 판매에 해당한다라고 여기서 지침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즉 휴대폰에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 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후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여기서 구매 권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통신 판매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다만 판매자가 소비자의 주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합니다. 즉 말하면 문자 서비스를 내갖고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화를 통해서 여기서 구매 권유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다면 이때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사례 1번에 대한 해결입니다. 예, 그러면 갑과 을은 휴대전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화통화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통신 판매에만 해당하고 전화 권유 판매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별도로 전화통화를 통해서 구매 권유를 하였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전화 권유 판매에만 해당할 텐데요. 자, 사례에서 보시게 되면 문자 메시지만 해가지고 여기서 전송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즉 추가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 통신 판매에만 해당하고 전화 권유 판매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네, 질문 2번에 대한 해결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은 방문판매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이며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단순 구매 의사 변경에 따른 청약 철회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상품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9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여기서 7일이 경과했으므로 여기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갑은 배달앱을 이용하여 집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주문한 음식이 바로 배달되지 않았으며 갑은 음식점 사장 을에게 전화하여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을은 배달원이 음식을 가지고 방금 출발하였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사실 음식은 조리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후 음식이 늦게 도달하였기에 갑은 을에게 전화하여 청약을 철회하였다고 하였지만 을은 거부하였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 갑은 청약은 철회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예,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때 그 이후에 임의적으로 철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청약자가 임의적으로 철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예기치 못하는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 시점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비대면 거래라는 점을 이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구매 의사를 재고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구매 의사를 재고하고 구매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 아무런 부담, 즉 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을 내고 지급함이 없이 계약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적용되더라도 소비자의 단순구매 의사 변경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동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에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입니다. 이 중 일상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는 소비자의 집 주변에 있는 사업자가 전단지 등을 통해 제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화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영세사업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단지 등의 방식에 의해서 집 주변의 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배달앱이 등장하여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간편하게 집 주변의 음식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배달앱을 이용하여 집 주변의 음식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말하면 아까 좀 전에 보았듯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부 거래 형태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배달앱을 이용을 해서 소비자가 여기서 주문을 했다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은 되지만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령의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이고요. 제3조 적용제,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그리고 제20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해결입니다. 사례에서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즉 비대면으로 통신수단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는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약은 음식료에 대한 인접지역 내의 거래이기 때문에 동법상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아까 보았던 3조 제4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 즉 청약철회는 동법 1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동법 17조는 인접지역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음식료, 즉 배달앱을 통해서 인접지역 내의 음식 사업자와 음식에 대한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